이제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는 영화관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젊은 커플이 있거든요. 젊은 커플이 있는데 사귄 지 얼마 안 된 커플입니다. 사귄 지 얼마 안 된 커플인데 이분들이 영화관을 가게 되는데 남자친구가 이제 제안을 하죠. 어떻게 제안을 하느냐면 우리 공포영화를 보러 가자. 공포영화를 보러 가는데 조조 할인으로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전에 만나서 영화관에 가서 두 사람이 조조 할인 영화를 보게 됩니다. 남자친구의 속내는 뭔가 스릴이 넘치고 또 그런 무서운 분위기에서 여자친구가 좀 더 좀 가까운 사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욕심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월요일 아침에 여자친구와 함께 영화관에 가게 됩니다. 공포 영화를 보러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죠? 그들밖에 관객이 없어요. 남자친구와 여자친구 두 사람밖에 없어요. 커플밖에 없어요. 그래서 남자친구는 오히려 잘 됐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아무도 없으니까 둘만 있으니까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영화를 관람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자친구랑 같이 나란히 앉아서 영화를 관람하기 시작을 해요. 영화는 점점 절정으로 다다르면서 무서워지기 시작합니다. 영화가 무서워지면서 여자친구가 달달달달 떨기도 하고 그러더니 여자친구가 오른쪽에 앉은 여자친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 너무 무섭고 떨려서 그러는데 화장실 좀 다녀올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라고 하고 여자친구는 이제 그 상영실을 떠나가지고 화장실을 향했습니다. 근데 남자친구가 혼자 영화를 봐요. 근데 공포영화다 보니까 절정으로 올라갈수록 너무 무서운 거예요. 혼자 있으니까. 그래서 언제 여자친구가 오나 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혼자서 영화를 봐야 하니 너무 힘든 거죠. 그런데 화장실에 갔다 오면 뭐 10분 이내로 올 것 같은데 10분이 지나도 안 오고 20분이 지나도 안 오고 30분 가까이 지났는데도 여자친구가 안 오는 거예요. 걱정이 되죠. 혹시 오늘 영화관에 조조 할인이라 영화관에 사람도 별로 없는데 이거 어떡하지? 뭔가 문제가 생긴 게 아닐까? 당연히 뭐 남자친구라면 그런 걱정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여자친구를 찾으러 상영관 밖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근데 타박 걸어서 문을 여는데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이거 왜 이러지? 해서 몇 번을 시도하는데 문이 안 열려요. 근데 뒤에서 여자친구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영민아, 너 거기서 뭐해? 갑자기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여자친구는 분명히 화장실에 간다고 나갔는데 그 자리에서 자신을 부르는 겁니다. 어두침침하잖아요, 극장이. 그래서 쓱 다시 이게 뭐지? 하고 언제 돌아왔나고 쓱 갔는데 분명히 여자친구는 자기 오른쪽에 앉았었거든요. 근데 본인이 앉은 자리에 왼쪽에서 본인을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자리에 앉았어요. 그래서 이 영민이라는 친구가 여자친구한테 얘기를 하죠. 야, 너 화장실 언제 갔다 왔어? 그리고 너 오른쪽에 앉았었는데 왜 왼쪽으로 바꿔 앉았냐? 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든 게 이제 의문인 거죠. 화장실 간다고 했었는데 돌아오는 걸 분명히 못 봤고 원래 오른쪽에 앉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왼쪽에 또 앉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굉장히 의아한 표정으로 영민이를 보면서 뭔 소리야? 나 아까부터 계속 이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네 왼쪽에 앉아 있었다고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민이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거죠. 그럼 오른쪽에 앉아서 자신과 알콩달콩 얘기하고 화장실까지 간다고 귓속말을 하고 간 그 존재는 누구였던 걸까요? 분명히 여자친구는 옆에 있었고 영화가 끝나고 갈 때 안 열리던 문도 잘 열려요. 그리고 여자친구 그대로 같이 가서 밥도 먹고 그랬어요. 근데 과연 오른쪽에 있었던 그 존재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면서 오싹해지는 거죠. 네. 이 이야기가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 영화관에서였습니다. 저도 예전에 영화관에 조조 보러 많이 갔었거든요. 근데 혼자 봤을 때도 있었어요, 저도. 아, 이게 혼자 보면 특히 공포영화 같은 게 굉장히 무섭거든요.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네. K님 다시 한번 후원 감사드리고요. 네. 아, 장민님 오셨네요. 예,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제가 이야기하는 동안에는 채팅창을 이제 잘 못 봐가지고, 네, 인사가 늦었습니다. 네. 혹시 인천 쪽에도 눈이 왔나요? 이쪽에 살짝 눈이 왔는데. 아, 나르는 돈가스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한방 달련님 감사합니다. 네. 아, 장민님. 아, 모자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요즘에 추워가지고 이 모자 많이 쓰고 다니거든요. 혹시 이 모자 쓴 사람 보이면, 아, 네. 아, 성진님, 안녕하세요. 아, 어서 오세요. 네. 예, K님, 이게 조금, 트래픽이 걸릴 때가 있어요. 네. 저의 문제일 때도 있고, 그리고 그 지역의 서버의 문제일 때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라이브 하다 보면 조금 트래픽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네. 아, 장미님, 인천 쪽에 눈 많이 왔군요. 아, 그렇구나. 저희도 경기도인데 이쪽에 많이 오진 않았거든요. 아, 정수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 청주도 눈 왔고요. 네, 한국에 눈 왔어요. 네. 아, 케인, 감사합니다. 예, 일단 말씀으로도 감사합니다. 와, 쌓이기까지 했군요. 어, 저는 요쪽 남양주 쪽인데, 쌓이진 않고 살짝 온 것 같거든요. 근데, 와, 다른 지역은, 굉장히 많이 왔구나. 아, 케이님, 플로리다는 눈이 올 일이 없죠. 아예 없죠. 네. 그러더라도 며칠 전에 그쪽 그 TV 보는데 플로리다 쪽 그 마이애미 비치인가요? 그 마이애미 해변 거기 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케이님이 저 동네 사시는구나 하고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아, 그렇군요. 아, 거의 뭐 아열대 기후인가 봐요. 그죠? 네. TV에서 볼 때도 보면, 네. 이렇게 야자수 늘어져 있고, 이렇더라고요. 네. 아, 좋네요. 네. 따뜻한 데가 점점, 제가 막 나이 많이 먹진 않았지만, 조금씩 이렇게 하루하루 지날수록 따뜻한 데가 더 이렇게 좋게 느껴지고, 그러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여행은 또 추운 데로 가기도 하고, 하여튼 희한합니다. 저도. 네. 근데 아무래도 어, 노년이나 이럴 때는 따뜻한 곳이 좋다고들 뭐 전문가들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전에 이야기했던 예. 아, 알래스카는 지금 영하 8도. 네. 따뜻해진 거네요, 진짜. 최북단은 영하 24도. 네. 아름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다행히 오셨어요? 네. 음, 그러시군요. 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뭐 전국에, 한국은 전국에 눈이 다 거의 막 이렇게, 대구 쪽은 아까 해가 쨍쨍하다 그랬고, 이 중부지방이네요. 중부지방 쪽은 뭐 청주도 눈이 왔고, 예, 인천, 이쪽 남양주, 그리고 뭐 서울 쪽도 왔을 것 같고요. 이러네요. 네. 어, 매주 금요일은 제가 기상캐스터가 된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듭니다. 날씨가 궁금해요.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실화예요. 실화인데 아, 러시아, 정확히 얘기하면 옛 소련, 소비에트 공화국인가요? 하여튼간 자, 소비에트 연방이죠. 예, 옛 소련에서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1959년 2월에 일어났던 실화 사건입니다. 9명 정도 되는 일행이 스키 여행을 떠납니다. 스키 여행을 떠나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스키장이 굉장히 규격화돼 있고 그리고 거의 인공 스키장이잖아요. 근데 그 외국에 가면 뭐 캐나다라든가 이런 데 유명하잖아요. 뭐 그리고 저쪽 유럽 쪽도 그렇고 그냥 자연설에서 이렇게 스키 타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실제로 슬로프라고 하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긴 코스들이 많고요. 근데 이 러시아의 9명의 일행 이 사람들도 그런 정말로 야생인 거죠. 어, 야생에서 스키를 타기 위해서 굉장히 높은 산에 올라갑니다. 산에 올라가서 캠프를 쳐요. 산에 올라가서 캠프를 치고 저녁을 맛있게 먹고 즐거운 시간을 가집니다. 여기까지는 뭐 아무 이상이 없어요. 이제 내일 아침부터 스키를 재밌게 타야지. 이런 생각만 했었겠죠.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이분들 이 스키 여행에 참가했던 총 9명의 인원들이 모두 사체로 발견됩니다. 끔찍하죠. 그래서 이분들의 가족이나 지인들이 스키 여행을 갔던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경찰에게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경찰도 출동하고 추억의 그 이름 KGB도 출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묵었던 텐트 앞을 수색을 합니다. 그런데 발자국이 있어요. 발자국을 발견을 했는데 두 사람의 발자국을 발견했습니다. 한 사람은 맨발로 뛰쳐나왔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신발 한쪽만 신고 뛰쳐나왔어요. 발자국이 완전히 티가 났겠죠? 이상하다. 이 사람들 뭔가에 놀란 것 같은데? 그리고 더 수색을 넓힙니다. 수색을 넓혔는데 이상한 거예요. 뭐가 이상하냐면 한 분은 굉장히 지속적이고 강력한 굉장히 지속적이고 강력한 힘에 의해서 온몸이 거의 부서지다시피 해서 돌아가셨고요. 또 다른 한 분은 화상을 크게 입었어요. 불이 난 흔적도 없는데 몸에 화상을 입고 돌아가셨어요. 또 다른 한 분은 피를 토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또 다른 분은 심장마비. 이런 식으로 다 제각각으로 사람들이 죽은 겁니다.
와. 그래서 이 러시아 경찰이 원인을 찾으려고 했겠죠. 근데 도대체 원인을 못 찾는 겁니다. 게다가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방사능까지 누출된 겁니다. 그 캠프, 에어리어, 그 지역에서요. 그러니까 정확한 원인은 못 찾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루머가 많이 퍼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예티라는 그런 괴물 있잖아요. 예티와 같은 산속에 사는 어떤 괴물이나 미지의 존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심지어 외계인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죽었다. 왜냐? 방사능이 누출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무도 그 증거를 대지 못했어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1980년대인가요? 이때 다큐멘터리 작가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새로운 가설을 내세웁니다. 이거는 인프라사운드, 즉 초저주파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죽게 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해요. 이 초저주파라는 것이 사람에게 들리면 심장 박동이 빨라진다거나 구역질이 느껴진다거나 또는 뭐 혈압이 올라간다든가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저주파가 우연히 바람에 섞여서 들어와서 사람들을 자극을 했다. 그래서 그 사람들마다 가장 약한 부분이 터져나가면서 죽었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것마저도 가설이에요. 네. 증명을 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러시아 쪽에서는 미스테리한 사건으로 아직까지도 회자되고 있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이야기였는데요.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 그래서 저는 방사능이 누출됐다고 해서 혹시 외계인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까지 해봤어요. 네. 플로리다는 비가 왔군요. 비가 와서 좀 쌀쌀하시고. 그렇군요. 나녀님. 맞아요. 익스트림 스키 이런 거 저 TV에서 본 적 있어요. 거의 제 눈에 보기엔 막 90도 각도로 보이는 이런 데 타고 쫙 내려오시더라고요. 네. 수기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지금 첫 번째 이야기 했고 지금 이제 두 번째 이야기 진행 중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러시아에서 일어났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공포를 느낀 것은 맞는 것 같은데 그 공포의 대상이 도대체 무엇이었는지 굉장히 헷갈리더라고요. 네. 여러분들도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공포스러운 그런 이야기였고요. 그리고 난영님이 그 알래스카 이야기를 해주셔서 네. 원래 이제 뒤쪽에 제가 지구상에 있는 나라가 다 모인 듯. 예,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해요. 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들 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운영자다 보니까 어느 나라에서 접속하시는지 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어, 제가 심지어는 제가 이름을 몰랐던 나라에서도 접속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감사하고 어, 지금은 감사하게도 이제 그 미국 쪽에 사시는 분들이 네, 미국 쪽에 사시는 애청자님들, 구독자님들이 많이 애청해 주시고요. 지금 뭐 채팅은 하진 않지만 뭐 다른 쪽에서도 많이 지금 시청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북한 쪽 접속은 제가 본 적은 없어요. 네, 네. 아무래도 그쪽은 힘들겠죠. 네, 그죠. 아, 정님 반갑습니다. 아, 예, 뭐 저 혼자만 하는 건 아니고요. 카카오 정님, 어, 제가 한 이야기 한 80% 담당하고요. 그리고 저희 JT님이랑 지니 작가님이랑 그리고 한선영 작가님이랑 세 분이 20% 정도 담당을 해주시고 계세요. 그리고 어, 제가 뭐 다른 일도 하고 그랬지만 계속 20대 이후로 계속 글쓰기를 계속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글 쓰는 거에 대해서 뭐 그 뭐랄까 굳은살이 배겼달까요? 그런 게 있어서 어, 그렇게 다른 분들에 비해서 창작하는데 그렇게 큰 고통은 느끼지 않고 있고요. 아, 한 작품이 있네요. 안강산, 탐정 안강산 쓸 때는 좀 창작의 고통을 느낍니다. 어렵고요. 그리고 다른 환상적인 이야기나 공포 이야기는 저도 재밌어서 막 쓰고 그래요. 네. 네. 그래서 나연님 말씀대로 다음 이야기는 알래스카 이야기로 진행을 할 거예요. 네. 네, 데이비님, 저도 공감합니다. 네. 통일이 돼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거의 뭐 모든 분들의 바람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리고 뭐 저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 이 방에 모이신 여러분들이 살아 생전에 통일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카카오정님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이렇게 힘든 거 이해해 주시니까 힘이 나네요. 은희님 감사합니다. 네. 와, 그러세요, K님. 와, 장사하시네요. K님, 아버님 살아 계실 때 고향을 꼭 한번 방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통일이 돼서. 네. 그렇군요. 네. 얼마나 고향 가고 싶으시겠어요. 네. 네, 카카오정님.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아주 기발하네요. 네. 기발해요.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저도 기발한 거 좋아하거든요. 저는 문창과는 아니고요. 신방과 출신이에요. 네. 네. 신방과 출신이고, 네.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진짜 방송을 하면서 요즘에 하루 종일 이 소리난 책방 운영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전공을 살린 거예요. 네. 그래서 원래 제가 어렸을 때 하고 싶었던 게 PD도 하고 싶었고 그 글도 쓰고 싶었고 해서 방송 작가 일 잠깐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소리난 책방 운영하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것 같아요. PD 역할도 하죠. 그리고 글도 쓰죠. 네. 그리고 고등학교 때 잠깐 했던 연극, 연기도 하죠. 네. 그래서 와, 내가 모든 꿈을 이뤄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즐겁게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고향에 못 가는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네. 아,
그것도 기약이 없다면 정말 힘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빨리 좋은 날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다음 이야기 넘어갈게요. 오늘의 세 번째 이야기는 알래스카 이야기를 할게요. 간단한데요. 이것도 실화고요. 1982년도에 칼 맥퀸이란 분이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칼 맥퀸이란 분이 사진작가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진을 찍으러 다른 나라에 사시는 분 같은데 아니면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 같은데 알래스카에 들어옵니다. 알래스카에 들어와서 오지를 갑니다. 오지를 가서 사진 촬영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가 어제 구글링을 해보니까 그 오지를 넘어갈 때는 그 부시 파일럿이라고 해서 그 황량한 데 있잖아요. 활주로가 없는 곳을 전문적으로 비행하는 그 조종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시 파일럿을 고용을 해서 알래스카의 아주 외딴 지역, 그 지역 이름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매우 외딴 지역에 비행기를 타고 들어갑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인 거죠.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이라 거기를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서 여름 초입에 들어가서 이제 식량도 다 싸고 그리고 열심히 사진을 찍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곳에서 시간을 잘 보내요. 많은 사진도 찍고. 그리고 여름의 끝무렵에 나와야 되거든요. 다시. 근데 정말 어이없게도 이분이 돌아가는 비행기를 예약을 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돌아가는 비행기 부시 파일럿을 그 누구한테도 예약을 안 한 거예요. 그걸 예약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깜빡 잊은 겁니다. 근데 핸드폰도 안 터지고 아무리 해도 바깥쪽하고 통신을 할 방법이 없어요. 통신을 할 방법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식량도 다 떨어져 가고 굶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생각할 때는 그냥 뭐 수액 같은 거 받아 마시고 혹시 근처에 강이나 호수라도 있으면 뭐 연어라도 잡아먹고 뭐 이러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봐요. 그래서 계속 굶주림에 시달리다가 결국은 죽음을 맞습니다. 이분이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게 됩니다. 그 속사정은 모르겠어요. 뭔가에 다쳐서 굉장히 괴로웠거나 아니면 정신적으로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혼자 고립돼서 그곳에서 식량도 없이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굉장히 난감한 이야기였습니다. 네. 그죠, 나녀님. 알래스카에 경비행기 많죠. 그런 걸 타고 이분이 그 외딴 지역에 갔었던 것 같아요. 저도 TV에서 알래스카 나오는 장면 많이 보면 오지 같은 데 어마어마한 데가 많더라고요. 곰도 살고 막. 네. 혜인 아빠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장미님 말씀대로 안타깝더라고요. 어떻게 그걸 준비를 못했을까? 나년님 알고 계시는군요. 그 지역 이름이 빈 스쿨버스인가요? 비어있는 스쿨버스. 그분이 그분이에요? 오 마이 갓. 이거
이전 스토리를 모르고 이 비어있는 스쿨버스 이 얘기만 알았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그 스쿨버스에 가서 뭐 헌화도 하기도 하고 성지처럼 이렇게 하잖아요. 네, 제가 알래스카 나오는 다큐 좋아해서 보다가 봤는데 그래서 그 이분이 돌아가신 데가 그 스쿨버스 안에서 그렇게 야, 근데 그 빈 스쿨버스가 있는데 거기가 오지 그렇게 오지였네요. 네. 그렇구나. 네. 아무튼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네. 그래서 이 칼 맥퀸이란 분이 이렇게 사진을 찍다가 돌아가셨는데 사실은 뭐 한국 같은 데에서는 상상하기는 힘든 일이잖아요. 한국에서는 핸드폰이 지금은 거의 뭐 안 터지는 지역이 없지 않나. 저기 무인도나 뭐 이런 데 가면 모를까. 네. 그렇군요. 거기가 드날리 국립공원. 네. 그래서 이분이 여름이 끝나갈 때 빠져나와야 되는데 빠져나오질 못했군요. 그리고 또 1982년이면 지금처럼 어떤 교통이라든가 아니면 그 커뮤니케이션 체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덜했을 것 같고요. 네. 제 생각엔 지금 같으면 이제 들어가는 사람들 다 체크하고 뭐 또 나오는 사람 체크하고 뭐 이렇게 할 것 같은데요. 위험한 지역은.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끔찍하더라고요. 이렇게 거의 사람이 아사지경에 가면 정신이 이제 혼미해지고 이렇게 되면서 돌아가신다고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안타깝고 저도 뭐 이렇게 뭐 어마무시한 데는 아니지만 살짝 그 조난을 당했던 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네. 이분의 뭐 10분의 1도 못 미치지만 그나마 조금이라도 상상은 할 수 있었어요. 참. 자, 그러면 그 다음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제목이 무당의 남편입니다. 한 남자가 있습니다. 한 남자가 있는데 와이프랑 살다 보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와이프가 신이 들어와서 무속인이 된 거예요. 보통 이럴 경우에 이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커플은 이혼을 안 하고 잘 지냈어요. 잘 지냈는데 이분이 와이프분이 무당 일을 하면서 또 용한 무당이에요. 돈을 많이 벌고 그러니까 좀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그리고 술도 가까이 하고 생활도 나태해지고 이랬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몸에 병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거동하는 게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와이프인 무당이 손님들 눈에 띄면 손님들 싫어하니까 저기 쪽방에서 지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뭐 서글프지만 뭐 어쩔 수 없어요. 네. 와이프가 아니면 뭐 죽은 목숨이고 병원에 갔었어도 뭐 어쩔 수 없는 지병이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뭐 삶이 얼마 안 남았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계속 뭐 저희가 생각하기에 그래도 거동할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작은 방 안에서 이렇게 생활을 합니다. 근데 와이프가 있는 신당에는 거의 안 나가거든요. 근데 하루는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무당한테 점을 봤었던 사람인가 봐요. 무당한테 점을 봤었던 사람인데 그 점이 잘 안 맞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에게 찾아와서 항의를 하는 겁니다. 내 복채도 내놓고
피해 보상해라. 당신 말 듣다가 나 망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당은 아니다. 당신은 내 얘기를 잘못 알아들었다. 절대 아니다. 라고 해서 싸움이 격해지니까 손님이 남자 손님이었거든요. 좀 과격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명색이 이 무당분의 남편인데 명색이 내가 남편인데 이 상황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뛰쳐나가요. 몸이 아프신 분들도 위기의 상황이 나오면 에너지가 쭉 나오잖아요. 뛰쳐나가서 그 항의하는 남자의 멱살을 탁 잡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손이 멱살이 안 잡혀요. 멱살이 안 잡혀. 그래도 화가 났기 때문에 이미 이 무당의 남편은 소리를 지릅니다. 야 하고 소리를 질러요. 그러니까 항의하러 왔던 남자가 깜짝 놀라서 이게 뭐지 하면서 두리번 하더니 이상한 집이야 하면서 놀래서 밖으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이 남자는 어이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 상황이 뭘까?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당이 다가와서 등짝을 때립니다. 이 웬수야, 이제 그만 붙어 있고 저승으로 가라고. 언제까지 내 옆에 숨어서 저승사자 피하면서 언제까지 여기 붙어 있을래? 이제 모든 걸 버리고 하늘로 올라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은 황당한 거예요. 내가 죽었어? 내가 죽었다고? 그래서 이것저것 체크를 해보니까 자신은 이승의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기가 죽었는지도 까마득히 모르고 그 쪽방에서 몇 년을 계속 지냈던 거죠. 무당인 와이프도 안쓰럽기도 했겠죠. 그래서 붙잡아 두고 있었는데 이제 이승의 사람에게까지 어떤 영향을 주니까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저승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남편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가끔 이런 신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의 죽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굉장히 이승에 대한 애착이 많은 그런 신들이 이런 일들을 가끔 벌이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네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은하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장미님 불쌍하죠. 네, 사실 가장 안타까운 분들이 자신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모르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가장 안타깝잖아요. 저거 알려주고 싶은데, 응? 저거 알려주면 이분이 좀 더 잘 살 수 있을 텐데,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아니면 좀 더 덜 불편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때가 있잖아요. 근데 섣불리 간섭을 하기도 그렇고, 네.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확실히 자신의 처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나 신이나 네, 그런 존재들이 굉장히 안타깝고 불쌍한 것 같습니다. 네. 물 좀 잠깐 마실게요. 그래서 이 신이라는 존재들이 굉장히 여러 종류들이 있고 또 캐릭터들도 굉장히 많은데 제가 요즘에 그 테마사 안드레아를 쓰고 있는데 아마 다다음 주 정도에 나갈 거예요. 여기에도 이제 그 집에 있는 신들이 나와요. 가택 신도 나오고 이렇게 되는데
그죠? 세상은 살아있는 자들의 천국이죠. 예. 그 생을 마치고 어, 하늘로 못 올라가신 분들한테는 너무나도 힘든 공간이겠죠. 아, 그래서 저는 그 개인적으로 여러 공간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어, 내가 다른 지금 차원이 아닌 다른 차원의 공간으로 가고 그러면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귀신이나 미지의 존재들도 그런 느낌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런가요? 안드레아? 네. 안드레아 같은 경우도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캐릭터이고요. 네. 이분 원래 비하인드 스토리가 원래 사업하다가 망하신 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짠하기도 해요, 이분이. 네. 그리고 또 이혼도 하셨고 안드레아 같은 경우에 그래서 굉장히 짠한 부분도 있고. 네. 오, 케이님 무섭습니다. 네. 사람보다 더 귀신이 많을 수도 있죠. 네, 네. 뭐 그 SF 소설이나 아니면 미스테리물에서 보면 이제 같은 공간에 여러 존재들이 중첩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뭐 그런 내용들 많잖아요. 저도 예전에 시나리오 준비하러 할 때 그런 내용들 썼던 적이 있었지만 물론 영화는 안 됐지만 네. 그런 내용들도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네. 네. 안강산 탐정 안강산 같은 경우는 워낙에 많이들 좋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해서 굉장히 이제는 책임감까지 들고 그리고 쓸 때 좀 기분 좋은 압박 이런 게 들어요. 재밌게 쓰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네. 네, 안드레의 아들도 나중에 뭐 가깝게는 아니지만 아들도 언젠가 또 출연을 하겠죠. 네. 그렇죠. 네, 네. 아, 장미님 말씀대로 귀신이 이제 우글거릴 수도 있죠. 네. 저도 예전에 라이브에서 말씀드렸지만 자주는 아니지만 귀신을 본 적이 있어서 네. 가끔 또 이렇게 싹 하면서 싹 할 때도 있고요. 또 저 같은 경우도 실제로 뭐 한 번 정도 본 적이 있어서 네, 귀신이 꽤 있구나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 귀신 보는 분들도 또 있고 해서 네. 아, 순돌이 말씀하시는 건가요? 명석한 개라면? 네. 아, 도깨비, 케이님 도깨비불. 아, 와, 도깨비불. 와, 도깨비불은 어떻죠? 도깨비불은 전 못 본 것 같아요. 아, 강원도 사실 쪽에. 아, 귀신도 많이 보시고, 도깨비불도. 아, 저는 뭐, 여기서는 뭐, 명함도 못 내밀겠네요. 전 귀신 한 번 정도 본 것 같은데. 아, 마크원님, 저한테 물어보시는 건가요? 아, 케이님은 귀신 엄청 많이 보셨구나. 아, 마크원님, 제가 설명드릴게요. 저는 이 소리나는 책방의 대표 작가고요. 그리고 나레이션 대표로 나레이션 하시는 분은 제이트님이에요. 제이트님도 글도 쓰시고 메인 나레이터를 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저는 서브 나레이터고요. 나레이터는 네. 주로 이제 글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물론 이제 운영도 담당하고요. 불이 흔들리고 날아다녀요. 와,
아, 역시 혜인 아빠님. 아, 장난 아닙니다. 네, 그러시군요. 네, 대단하십니다. 전 무서워요. 네. 그리고, 어, 좀 전에, 데이비님 말씀하신 순돌이, 순돌이 이야기는 고민을 좀 해볼게요. 네. 아, 그렇군요. 도깨비불. 와, 신기하다. 네. 도깨비불 같은 경우는 저도 말로만 들었지, 아, 와, 신기하네요. 네. 아, 진짜, 야, 진짜로 그 도깨비불을 본 사람들이 그럼 많다는 거네요. 어른들이 절대 그곳에 가지 말라고 할 정도면. 와, 대박입니다. 네. 야, 놀랍네. 진짜 놀라워요. 네. 아, 무척 밝고, 네. 아, JT님 같은 경우는, 여성 성우분님, JT님 같은 경우는 목소리만 한번 초대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랬고, 나중에 목소리 출연은 또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혜인 아빠님이 기가 세신가 보다. 그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이야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실화고요. 어, 이 이야기는 1872년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뉴욕에서 유럽 쪽으로 뉴욕에서 유럽 쪽으로 항해를 하게 되는 이야기인데요. 네. 벤자민 선장이라는 분이 있고요. 아주 큰 아주 큰 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벤자민 선장이 있고 그리고 7명의 승무원이 타고 있었습니다. 7명의 승무원이 타고 있었는데 거기에 벤자민의 와이프와 2살 난 딸도 타고 있었어요. 그래서 뉴욕에서 출발해서 유럽까지 가는 배입니다. 출항을 했어요. 그런데 유럽에 도착을 안 한 겁니다. 도대체 뭐지?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고 이 사람들이 결국 이 사람들은 아니죠. 벤자민 선장이 몰던 배가 대서양 한복판에서 발견됩니다. 야,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대서양 한복판에서 발견이 됐는데 사람들이 없어요. 사람들이 없고 그래서 이제 다른 배가 이제 발견을 했는데 사람들이 없고 그래서 배 위를 갔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어. 그런데 배는 멀쩡해요. 그 당시에 기관실은 없었나요? 기관실이 있었겠네요. 1872년이면 돛담배랑 기관 그걸 같이 썼을 때 같아요. 그 석탄 연료 같은 거 쓰면서. 근데 항해할 수 있는 조건이 다 갖춰져 있어요. 심지어 화물칸에 가보니까 식료품도 그대로 있고 다른 생활 필수품도 그대로 있어요. 뭐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는 그 당시에는 부의 상징이었던 피아노도 있고 재봉틀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만 없고 또 자세히 보니 9명 정도 다 빠져나갔어요. 결국 이 사람들이 도망쳤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항해 일지를 체크해 봤거든요. 뭐 폭풍우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당일날 쓴 항해 일지를 체크했는데도
그런데 갑자기 빠져나갔어요. 아무것도 챙긴 흔적도 없고 깨끗해요. 그리고 배는 그냥 표류해 있고 이 사람들은 보이질 않았어요. 그 후로. 그래서 조사를 합니다. 실합니다. 1872년에. 조사를 해요. 조사를 하는데 증거가 없어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다 탈출했는지 아무 흔적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가설을 냅니다. 이거 여기 이 배에 알코올이 있었는데 알코올이 펑 터졌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놀래서 배가 터지는 줄 알고 도망을 갔는데 알코올이 터진 흔적은 비정상적으로 남아있지 않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조차도 이 내용을 조사하면서 납득이 되지 않았어요. 알코올이 터져서 불이 났는데 흔적이 남아있지 않다? 너무 억지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결국은 이것도 가설에 불과했던 거죠. 그래서 그 후로도 사람들은 이 미스테리를 풀기 위해서 무척이나 많이 노력을 했지만 아무도 풀어내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벤자민의 가족과 그 선원들은 어디에서도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어요. 굉장히 미스테리하죠. 놀랍습니다. 네. 실화라는 게 더 놀랍고요. 네. 아이고, 제가 이야기하는 동안 성진님이 후원해 주셨네요. 성진님 감사합니다. 후원금은 채널 운영하는데 발전하는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성진님 늘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더 좋은 콘텐츠 만들겠습니다. 네. 네, 여기는 공포와 미스테리 이야기하는 곳이고요. 네. 여러분들이 제가 이야기하는 동안 잘 설명해 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마코님 감사하고요. 장민님 감사합니다. 제이티님 목소리. 네. 성진님.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제이티님 목소리를 굉장히 좋아들 하시고요. 사실은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목소리고 제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글을 그 정도로 제 글의 분위기를 그 정도 나레이션 할 수 있는 분들 많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요. 네. 데이비드님이 약간 신기가 있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준비한 이야기 중에 타이타닉 관련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원래 뒤쪽에 배치되어 있었는데 여러분들과 좀 더 이야기하고 바로 타이타닉 그 관련 이야기 진행을 할게요. 네. 힐베르토님, 와, 너무 멋지시다. 와, 멋지십니다. 오므라이스 만드셨어요. 와, 사랑꾼이시네요. 네. 저도 뭐, 잘은 못하지만 저도 그냥, 뭐, 나폴리탄이나 뭐, 스파게티 정도는 이제 와이프한테 이제 해준 적이 있는데, 오므라이스는 좀 더 제가 생각하기에 어려운 요리 같은데, 전 못 만들거든요. 밤에는, 아, 밤에는 제가 방송은 안 해요. 네. 아무래도 그 글을 제가 쓰는데 좀 예전에는 어렸을 때는 밤에 글을 많이 쓰고 해서 깨어 있었는데 요즘에는 글 쓰는 패턴이 오전에 아이디어를 수집을 하고 또 오후에 글을 쓰고 그러거든요. 보니까 오전에 머리가 좀 열려 있어서 그런지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이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전에 아이디어 만들고 오후에 이제 그걸 글을 쓰고 뭐 이렇게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밤에는 잘 시간이 안 나요. 네.
아니에요. 저는 뭐, 뭐 짜증도 잘 내고, 네, 집에서 뭐 그래요. 네, 그렇게 뭐 모험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을 했을 때, 네, 그냥 뭐 저랑 같이 인생을 살아가는 와이프님한테 감사드릴 뿐이죠. 네. 케이님 스파게티 잘하시는군요. 그렇군요. 장민님 감사합니다. 네. 계속 불만이에요. 저는 사실은 제 발음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교정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발음 교정하고 이럴 시간이 별로 없고 또 어, 그래서 뭐 핑계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 목소리 연기를 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발음이더라고요.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게다가 저희는 직접 이 얼굴이 안 보이면서 연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발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성주님 잘하시네요. 저 밤에 방송하면 떨면서 할 수도 있어요. 음, 그래서 뭐 늘 이제 오전에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언젠가 기회가 되면 네, 밤에 돌돌돌돌 떨면서 네, 방송을 해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네. 장미님 감사합니다. 늘 라이브 늘 참여해 주시고 네, 댓글 늘 달아주시고 장미님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진행자가 돌돌돌돌 떨면서 해도 재밌을 것 같잖아요. 네. 천둥 칠 때 하면 무지무지 무섭겠네요. 네, 내가 그림 그렸어님. 네, 감사하고요. 오늘 예, 다음에 또 뵐게요. 네, 네, 난영님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개성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네, 자, 그러면 또 다음 이야기 해볼게요. 네, 타이타닉 이야기가 나와서 타이타닉 관련 이야기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 아시는 분도 있을 것도 같은데요. 근데 저는 몰랐던 내용이라 제가 어제 조사하면서 이야기를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자, 바이올렛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1900년대 초에 사셨던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그 당시에 큰 배의 승무원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분이 사고를 당했던 배가 RMS 올림픽이라는 배가 있었어요. 근데 이 배의 승무원으로 탑승하고 있었는데 이 배가 잘 가다가 다른 배와 부딪히게 됩니다. 다른 배와 부딪혀서 큰 파손을 입게 되는데 다행히도 승무원과 승객들 모두가 구출이 돼요. 럭키한 거죠. 네. 그리고 그 후에 이분이 어느 배에 승무원으로 탑승을 하게 되냐면 여러분들 거의 다 아시는 타이타닉호에 탑승을 하게 됩니다. 타이타닉호에 탑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타이타닉호가 결국에는 빙산에 부딪히던가요? 그래서 침몰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분이 거기에 승무원으로 탑승했는데 승무원들 중에 생존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또 운 좋게도 거기서 살아나십니다. 바이올렛이란 이분이. 신기하죠. 그런데 저 같으면 타이타닉에서 죽다 살아났으면 다시는 배에 안 탈 것 같은데 이분이 적십자사 일을 조금 하다가 이번에는 HMS 브리테니코라는 배에 또 타게 됩니다. 이때가 1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래요. 그래서 HMS 브리테니코에 탑승하게 되는데 얘가 또 원인 모를 폭발이 일어나요. 폭발이 일어나서 근데 굉장히 심각한 폭발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배가 거의 다 파손되고 불이 나고 뭐 난리가 났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또 탈출을
감행을 합니다. 탈출을 감행을 하는데 어디로 감행을 하냐면 밑에 구명정이 있었어요. 구명정으로 뛰어내렸어요. 굉장히 용감하죠. 구명정으로 뛰어내렸는데 뛰어내리면서 그 배 프로펠러 있잖아요. 프로펠러에 머리를 다칩니다. 아, 그런데 살아나요. 병원에 가서 반년 가까이 입원을 해서 거기서도 살아납니다. 거의 뭐 신이 내려준 생명줄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분이 3, 4년 지나서 또 다른 배에 타세요. 예, 또 다른 배에 타세요. 근데 기록에 여기서 사고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은퇴할 때까지 배를 타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끝까지 생명을 지키면서 네, 하늘이 주신 생명을 지키고 나중에 아무래도 자연사를 하셨겠죠. 그래서 굉장히 그 여러 배 사건을 거치면서도 럭키하게 살아나신 바이올렛이란 분의 이야기였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그 굉장히 운이 좋아서 살아나신 분들 이야기들이 꽤 있더라고요. 네. 그 중에서 이제 타이타닉 이야기도 나와서 인상적이어서 제가 찾아봤고요. 네. 아, 신앙님, 그러세요? 실물. 아, 네. 제가 소리나는 책방 대표 작가 배 작가고요. 네, 반갑습니다. 그죠. 완전 뭐 불사신에 가깝다고 봐야죠. 네. 아, 불사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이 좋으신 분들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진짜 보면 그 하늘이 주신 생명이 어쩌면 운명이라는 것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 비행기 추락했는데도 혼자만 살아남고 이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거 보면 아 정말 사람의 목숨이라는 것은 하늘의 뜻인가?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기묘한 죽음들도 많이 이제 들려드리잖아요. 어떤 분은 너무나도 진짜 깃털처럼 가볍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진짜 그 쇳덩이처럼 이승에 딱 붙어 있다가 나중에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아 명은 타고나는 건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꼭 이제 사고를 피해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경우들 많아요. 예전에 뭐 이거는 뭐 오늘 이야기에 준비되지 않은 그냥 번외 이야기인데요. 뭐 눈길에 이렇게 차 타고 가다 보면 천천히 가는데 굳이 빨리 이렇게 뭐 급한 일인지 굳이 앞에 가다가 제 앞에 가다가 아우 저분 저러다가 큰일 나겠네 했는데 조금 몇 킬로 가다 보면 그분 사고 나서 이렇게 119 구조대 부르고 있고 뭐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지만 그런 일들 있고 그래서 이게 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뭐 생명을 잃거나 이런 것들이 좀 운명적인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될 때도 가끔 있어요. 네. 물론 우리는 뭐 열심히 살아야겠지만요. 네. 네, 어른들이 많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살 사람은 어떻게든 살고 죽을 사람은 그렇게 죽는다. 네. 아, 가은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아유 그러세요? 네, 아니에요. 네, 물론 이야기가 하나밖에 안 남았긴 한데, 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가은님. 네, 다음에 또 와주시고요. 네, 아, 이제 오늘의 네, 마지막 이야기만 남겨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유독 시간이 좀 잘 가는 것 같아요. 아, 세바스찬. 순돌이 아니라 아까 세바스찬 얘기하신 거군요. 아, 그렇구나. 제가 착각했어요. 저조차도 세바스찬 이야기를 잊고 있었어요.
아, 데이비님, 데이비님도 세바스찬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그죠? 아, 죄송합니다. 제가 센스가 부족해서. 그런데 난영님은 제이트님 팬인가 봐요. 이 세바스찬 경 이야기도 제이트님이 쓰시는 거예요. 나레이션 겸 하시는. 아, 그죠? 데이비님. 아, 답답하셨겠어요. 네. 세바스찬. 네. 세바스찬 경 이야기 저도 재밌어요. 저도 좋아해요. 너무 귀엽고. 네. 그리고 제가 그 제이트님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세바스찬 경은 실제 제이트님이 알고 있는 동네에 돌아다니는 개를 모델로 해서 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 비하인드 스토리도 좀 들려주시면 재밌을 것 같은데 나중에 라이브 참석하셔서 네, 네 세바스찬 경 이야기도 JT님한테 제가 부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JT님한테 부탁해야 될 게 두 가지네요. 그 오퍼상 이소 이야기 그리고 세바스찬 경 이야기 요거 두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JT님이 워낙에 저희 채널에서 열일하시거든요. 편집하시죠. 그리고 메인 나레이터 하시죠. 그리고 가끔 또 글도 쓰시죠. 그래서 시간이 조금 부족하셔서 본인도 사실은 글을 더 많이 쓰고 싶어 하세요. 네. 어찌됐든 제가 새로운 인원을 뽑더라도 JT님한테 좀 더 시간을 들여서 이야기 집필 좀 더 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아, 저도 반갑네요. 저 잊고 있었어요. 세바스찬. 아, 그 이야기 저도 듣고 싶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잘 전달해 드릴 거고요. 그럼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마지막 이야기의 제목은 동전통입니다. 네. 회사에 다니면서 혼자 살고 있는 정미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 굉장히 모범적이고 굉장히 그 매뉴얼대로 살아가는 친구예요. 그래서 회사 집 주말에 친구들 좀 만나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근데 이 친구의 낙이라면 그 원룸에서 사는데 침대맡에 요 사탕통을 두거든요. 사탕을 그렇게 좋아해요. 단 거를. 그래서 침대 그 협탁 옆에다 사탕을 이렇게 놓고 침대에 누워서 TV를 보거나 책을 볼 때 사탕을 하나씩 이렇게 먹는 게 유일한 즐거움인 친구입니다. 그러다가 이 친구가 돈을 모아서 옷을 하나 사고 싶은 거예요. 근데 뭐 적금 나가고 저축하고 그리고 뭐 부모님 용돈 드리고 그리고 뭐 생활비하고 하면서 다 정해놨기 때문에 따로 돈 나올 구멍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탕통 옆에 동전통을 큼지막하게 마련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500원짜리가 생기면 그 동전통에 넣고 그리고 그것이 채워지면 옷을 본인이 원하는 옷을 사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500원짜리 동전통에 모으면 굉장히 많이 모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생각하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하루 동전을 모으는데 뭐 생각보다 그렇게 동전이 잘 쌓이지는 않아요. 그래도 언젠간 저기 동전통에 꼭대기까지 오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계속 꾸준히 동전통에 동전을 넣습니다. 근데 어느 날 자고 일어났는데 너무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을 갔다 와도 배가 아프고 그래서 거의 숨 쉴 수 없을 정도로 배가 아픈 거예요. 그 정도 되면 뭔가 병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병원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병원으로 가서 초음파 찍고 CT 찍고 MRI 찍고 막 찍어요. 그러다 보니까 와, 본인 뱃속에서 동전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의학에 아니 동전이 왜 뱃속에서 발견이 됩니까? 그래서 저도 모르겠어요. 저는 동전을 먹은 적이 없는데 우연히 뭐 어떻게 뭐에 들어갈 것도 아니에요. 500원짜리 동전인데 그걸 본인이 먹었는데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동전을
빼는 수술을 하고 해서 어쨌든 회복을 해서 집으로 돌아와요. 근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또 동전이 자신의 몸으로 들어가면 어떡하지라는 생각도 들고 이상한 존재가 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친구를 부릅니다. 친구를 불러서 혹시라도 내가 무슨 일이 있으면 또 아플 수도 있고 하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나를 병원에 보내줘. 나를 깨워줘.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잠이 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친구랑 대화를 하는데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 자다가 손을 뻗어서 500원짜리를 자꾸 입속에 넣고 오물오물 빨아먹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깜짝 놀란 거죠. 그럴 리가 없어. 웃겨요. 그래서 친구한테 너도 잘못 본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막 우기니까 친구는 답답해서 그래? 그럼 홈 CCTV를 놓고 우리 오늘 밤에 자보자. 하고 똑같이 자요. 홈 CCTV를 달아놓고. 그리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홈 CCTV를 돌려봤는데 정말 친구의 말대로 본인이 사탕통에서 사탕을 꺼내듯이 동전통에서 동전을 꺼내서 입속에 넣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동전이 뱃속에 쌓이고 병원까지 갔었던 겁니다. 미지의 존재가 이 친구를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본인의 습관이 그렇게 만든 거였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였습니다. 아, 난영님, 네, 맛있는 저녁 드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아, 난영님이, 네, 장미님이 잘 말씀해 주셨네요. 어, 알래스카라서, 네. 그래서 이분이, 어, 사탕을 먹던 습관 때문에 동전을 먹게 된 거죠. 알래스카 가고 싶으세요? 네, 저도 가고 싶습니다. 아, 장미님도 다 가고 싶으시죠? 네. 아, 걸어가면 얼마나 걸릴까요? 네. 그래서 이 습관이라는 게 무서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예전에 이렇게 뭐 영화를 본다든가 뭐 또는 책을 읽는다든가 뭐 했을 때 옆에 이렇게 과자 같은 거 이렇게 짚고 눕는데 어렸을 때 막 지우개 같은 거 이렇게 집어서 이렇게 입에 놓던 적 있거든요. 저도 물론 먹진 않죠. 근데 이렇게 사람이 뭔가에 집중을 하면 그런 실수를 하고 또 습관이라는 게 이제 무서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습관을 빗댄 무서운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전 처음에 이게 무슨 귀신의 장난인가 그랬는데 와 이렇게 돼버렸더라고요 이야기가. 네. 하여튼간 습관이라는 게 참으로 무서운 것 같고요. 네, 오늘은 새롭게 좀 진행을 해봤어요. 네, 전에는 물론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중간에도 이 채팅에 참가하시는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또 후원해 주시면 바로 리액션하고 하는 것이 즐겁긴 한데 채팅에 참여해 주시는 숫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하기는 힘들고 요 스타일로 진행해 봤는데 이것도 재밌고 좋네요. 네, 편하게 또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고 해서 계속 이 스타일로 여러분들과 라이브를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별일이 세상에는 이제 별일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요거는 뭐 실화 사건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공감이 가는 이야기라서 제가 골라봤습니다. 장미님 그래요? 네, 다행입니다. 네, 그래서 저도 좀 더 이야기에 집중을 하게 되는 것 같아서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여러분들 이야기 찾아서 또 다시 이야기하면 되니까 괜찮네요. 네. 대신 이제 제가 이제 집중력을 좀 더 가져야 되겠죠. 네. 근데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오늘 뭐 채팅에 참여해 주신 분들은 물론이고요. 또 이렇게 채팅은 참여 안 하셨지만
라이브를 봐주신 분들, 보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다행히 날씨가 조금 풀렸어요. 네. 날씨가 조금 풀려서 조금 그래도 활동하기 편하긴 한데 그래도 감기 조심하시고요. 네. 네, 아무래도 이야기 흐름이 끊기면은 이게 조금 불편하신 분들도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죠? 네. 그리고 또 이제 나중에 또 라이브 시청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네. 저도 흐름이 끊기는 것보다는 쭉 가는 게, 이야기 진행하는 게 훨씬 또 재밌는 것 같아요. 내일은 못하고요. 제가 금요일 날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뭐 자주 저도 라이브가 재밌기 때문에 저도 진행을 자주 하고 싶은데 제가 일일이 또 자료 조사를 해야 돼서 사실은 자료 조사하는데 거의 하루 정도 걸려요. 네. 제가 구글링하고 뭐 번역하고 또 다른 자료 찾고 하다 보면 그래서 일단은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케이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후원 감사드리고요. 네, 행복한 시간. 그쪽은 밤일 것 같으네요. 그죠? 행복한 밤 보내시고요. 네. 저도 이제 슬슬 인사를 올려야 되겠네요. 그래서 오늘 라이브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맛있는 식사하시고요. 또 주말 잘 보내시고요. 그리고 내일 소리나는 책방 토요일 업로드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오전 10시 반에 업로드 있으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그래서 12월 달은 가급적 또 한 해를 마치는 때이기 때문에 토요일도 업로드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네. 네, 수기님 늘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케이님, 예, 편한 잠 주무시고요. 네, 죽정님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네, 장미님 늘 감사드리고요. 네, 맛있는 점심 드세요, 장미님도. 네, 그리고 다른 분들도 네, 즐거운 점심 또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이만 나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